다른 사람 다 이거 배운다는데? 다른 사람들 이거 한다는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안 망해요. 진짜 솔직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망하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로앤드루의 자립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AI 시대의 진로 고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볼 거예요. 저 요새 맨날 고민해요. 진짜요? 어떤 고민을 해요? 사실 AI가 영상, 이미지 이쪽으로 진짜 강하잖아요. 그쵸. 이쪽 분야가 더 빨리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뭘 대체할 수 있는가? 나의 일을 대체해가지고 사라지는 직업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걸 해야 되지 선택하고. 근데 이게 사실 어떤 기술이 발전되고 그게 상용화가 되면은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늘 항상 그래왔어요. 제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는 그게 이제 그 증기기관이 개발돼서 산업혁명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서 경험했던 거를 보자면 인터넷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있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그리고 이 AI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더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인터넷은 보경 PD도 비슷하겠지만 너무 어릴 적에 이제 나와서 그거에 너무 익숙하게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던 시절도 기억은 나지만 우리가 진짜 그걸로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로 고민을 할 때에 약간 인터넷이 너무 당연했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저에게 처음 큰 충격을 줬던 거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런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제 새로운 직업들, 그 떠오르는 직업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게 막 이제 뉴스에 나오고 이런 직종이 뜬다, 이런 산업이 뜬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제 웹 디자인이었어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그게 웹에서 보는 거랑 모바일에서 보는 거랑 이제 차이가 점점 생기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말들이 뭐 반응형 웹, 그리고 거기 더 나가서 웹을 이제 사용자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그런 경험을 디자인한다 해서 막 UX 디자인, UI 디자인, 뭐 이런 말들이, 제가 있던 산업군, 그 디자인이라는 산업군에서는 그 웹 디자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더 확장된 거죠. 웹 디자인에서 UX, UI. 저도 기억나요. 그 대학교 때 그쪽 직종이 이제 떠오른다. 거기 연봉 높게 받는다.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뭐 그런 거 가르쳐주는 막 학원들도 있었고, 저희 대학교 때 또 소셜미디어 나왔잖아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미국의 그런 엄청 큰 기업들, 지금의 메타죠. 막 그런 거부터 핀터레스트, 뭐 여러 가지 그 소셜미디어 기반의 이제 플랫폼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개발자들의 수요가 또 늘고 이러면서 막 코딩도 유행하고 개발자가 연봉이 높다더라. 그래서 갑자기 또 코딩 배우는 사람도 되게 많아지고 막. 근데 저는 그 시대들을 이렇게 딱 지나고 오면서 그때마다 이때 이래가지고 이런 게 붐이었고, 이때 이래서 이런 게 붐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다시 이 AI 시대가 오니까 얘기 나오는 것들이, AI 대체되지 않는 직업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막 주장들이 나오고, 이거는 가장 빠르게 대체될 것 같다 하다가도 뭐. 근데 재밌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예술계 쪽은 이제 가장 늦게 대체될 거다, 이런 말이 나왔다가 지금은 뭐 영상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게 제일 빨리 대체됐고,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뭐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지금 진로를 고민 중인 그 어린 친구들은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니까. 저는 뭐 인터넷부터 뭐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이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직업들의 막 트렌드가 변하고, 거기서 뭐 달라지고 뭐 하는 것들, 거기서 경험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해 봤어요. 우선 저한테 이제 AI 시대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인터넷 시대나 뭐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시대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터넷이 왔다고 해서 우리 그 오프라인 상점이 다 망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산대. 그렇다고 막 오프라인 시장에 가게를 다 닫았나요? 아니에요. 지금 밖에 아직도 가게들 많죠. 오프라인 가게들 많잖아요. 근데 분명 영향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대의 그 흐름에 잘 탄 사람들은 거기서 또 엄청 크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가게들은 아마 그 전에 이미 확보된
고객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팔 수 없는 그런 가게들이 이제 또 살아남았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가게마다 더 특색을 드러내고 브랜딩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만드는, 꼭 이 공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든 가게들이 이제 살아남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그게 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적응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아닌 사람들은 대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죠. 그게 나왔다고 뭐 예를 들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플루언서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방송을 안 보고 유튜브 컨텐츠를 보고 소셜미디어를 보고 한다고 해서 연예인들이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방송국이 망하진 않았잖아요.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방송국 채널들을 만들고 그 연예인들이 유튜브 시장에 들어오고 소셜미디어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게 좀 공생하게 됐잖아요. 물론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 매스미디어만 장악하고 있었던 영향력이 좀 나눠진 거니까 그럼 다양해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AI 시대가 왔을 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시대가 와도 적응해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직업은 대체되지 않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직업도 대체될 수 있어요. 난 대체되지 않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진로 고민 혹은 직업을 고민할 때 전 직보다 업을 더 중요시 여기라고 항상 말해왔거든요. 이게 직이랑 업을 나눌 수가 있어요. 직은 내가 맡은 직책이나 부서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뭐 회사 타이틀이나 회사 이름, 그리고 내가 회사 안에 속해 있는 부서 이름, 김 과장, 뭐 김 대리, 뭐 김 부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직책들 있죠. 업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으로 뭘 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마케팅을 하냐, 글을 쓰는 마케터다, 아니면 시장을 분석해서 뭘 만드는다, 뭐 한다. 디자이너도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나는 이런 디자인을 한다. 그 업 자체인 거죠. 이게 왜 제가 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직은 없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 회사에 나와요. 그럼 나는 더 이상 그 회사의 디자이너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디자이너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보경 PD도 회사 다닐 때 포지션이 뭐였어요? PD였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에 나온다고 해서 보경 PD가 지금 PD가 아니에요? 영상을 만들잖아요. 업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직은 사라질 수 있는데 업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싶냐가 우선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지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에서 일하든 내가 지금 하는 일, 그 업 자체가 재밌고 발전적인 일인지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되게 자주 옮기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5년간 4번을 이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자랑할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흠이지. 적응을 못한 거니까. 5개의 회사 중에서 2년을 넘게 다닌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3개월도 못 다닌 회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직을 4번을 했는데,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내 업에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 나 디자인을 한다는 거.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쓸모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회사를 저 나가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 때문이었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았던 거죠. 그 기술이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 일을 하는데 미국 학위도 없고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어도 좀 딸릴 거고 미국 문화도 잘 모를 거고 일을 한다는 게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점이 있었다면 나는 디자인 툴을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회사를 막 다니다 보면서 막 문구 회사 다니고 인테리어 회사 다니고 패션 회사 다니고 막 여기 다니다 보니까 와, 나는 진짜 어떤 산업군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네? 그래, 난 어디든 할 수 있어 라는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이 기술이 얼마나 갈까? 내가 가진 이 기술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당시에 주로 사용하는 툴들이 이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이제 2D 디자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디자인과를 전공하면은 누구나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은 매년 수천 명, 수만 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와요. 그러면은 수요 공급으로 따져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진 이 디자인 기술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뭐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미리 캠퍼스나 뭐 캔바, 망고보드 이런 걸로 웬만한 간단한 디자인들은 이 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 툴들이 나오면 나의 기술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나의 입지는 점점 좀 좁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꼭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생각해보면 아마 공감할 거예요. 코딩 때도 똑같았다고 생각한 거야. 어떤 기술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다 코딩 배우러 가자. 뭐 이 기술이 떠오르는데 그 기술 배우러 가자 했을 때 정말 그 상위 몇 프로만 남고 나머지는 궁금한 많아져가지고 그 기술의 가치는 떨어지는, 그걸로는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저의 경험을 좀 얘기해보자면 저에게는 선택지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떠올랐던 게 아까 말했던 UX, UI 그리고 3D 모델링. 제가 막 인테리어 회사 다니고 막 그리고 제품 만드는 데 있으니까 거긴 또 3D를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에 저 기술을 더하면 나도 좀 연봉을 높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미국은 그 영화 산업이 엄청 발전됐잖아요. 그래서 뭐 디즈니나 픽사, 드림웍스 이런데 뭐 모션 그래픽 이런 거에 또 수요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지금 2D만 할 수 있는 디자이너인데 여기서 내가 뭐 다른 상위 레벨의 이제 디자인 툴을 배우면 내가 연봉을 높일 수 있겠다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감각을 키워가지고 창의력이나 직관력이나 기획을 담당하는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있는데 이 둘을 고민하다가 내가 새로운 디자인 툴을 배우고 싶나? 내가 3D를 배우고 싶나? 재미를 느낄까? 흥미를 느낄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트렌드였던 거지. 이게 돈 잘 번대. 이게 요즘 뜨는 직종이래. 그래서 저는 그게 트렌드라고 그게 떠오른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기서 흥미를 못 느끼고 내가 거기에 그렇게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컴퓨터와 친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이나. 내 길이 아니겠다 해서 저는 그 감각 쪽으로 내 직관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 근데 또 그때 마침 또 제가 마케팅 팀에 있었고, 그러면은 내가 디자이너로서 마케팅 팀에서 우리 브랜드 메시지 어떻게 전하고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키우는 거, 그런 기획 쪽 일들을 조금씩 배우면서 툴들을 배우는 걸 포기한 거죠. 나는 이 감각 쪽을 키우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래 내가 뭐 UX, UI 뭐 그런 거나 뭐 3D 툴이나 하이 레벨 툴을 배워, 그거가 지금 뜨고 있어. 그러면 그거 배우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토샵 일러스트 툴이나 그 툴이나 비슷해질 거란 말이죠. 그때 가서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또 더 나은 거를 배워야겠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이 됐는데, 지금 AI가 발달하는 거 보면은 AI가 그 그림 그려주는 것부터 영상 만들어주는 것부터 사진 만드는 거 막 그래픽 만들어 3D까지 만들어주고 하는 거 보면 저는 제가 배웠어도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신의 한 수였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어도비에서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어도비 맥스 갔다 왔잖아요. 우리 같이 갔잖아요. 그때도 난리 났잖아요. 맞아. 나 때는 저거 하려면은 엄청 오래 걸렸는데 진짜 몇 초 만에 그 작업을 AI가 해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엄청난 현타를 느끼면서도 나 다행이다. 사실 이런 생각했어요. 저 내가 지금도 만약에 지금 디자이너로 일하는 사람들이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만약에 제가 디자이너를 계속했으면 나는 저렇게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에게 맞는 길이 지금이 확실하다는 그 확실함을 난 거기서 본 거지. 그리고 거긴 진짜 천재들이 모여있는 데잖아요.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거기 계셨던 디자이너 분들은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막 현타를 느끼신 분도 엄청 많았을 것 같고, 자기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좋아하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반반일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막 지브리랑 디즈니랑 심슨 가족? 막 이런 그 그림체 이렇게 AI가 그려주고 이런 거 유행이었잖아요. 과연 그 그림체를 따라할 수 있다고 해서 지브리나 디즈니나 픽사나 그런 회사가 망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림을 대신 그려주던 하청업체는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원래 그들이 이제 기획하고 그림체 만들고 밑에서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걸 그려주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애니메이션만의 그 주인공의 서사랑 그 스토리텔링이랑 거기서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랑 세계관,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이 가치가 있는 거지 단순히 그 그림체가 가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 그림체가 가치 있었지. 귀엽고 예쁘고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그 감성에 맞게 그리는 거. 하지만 그 그리는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브랜드로 만드는 그 기획이 사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책이 있어요. 일을 잘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야마구치 슈라고 일본의 최고 전략 컨설턴트가 이제 쓴 책인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날의 IT 기술은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개개인에게 특별한 기술 습득을 요구하지 않는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AI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AI 배워야 돼. 이거와 관련된 직종을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사실 AI를 쓰는 것 자체만으로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요즘 누가 인터넷 할 줄 안다고 자랑해요? 안 그러잖아요. 누구나 쓰잖아요. 스마트폰 쓴다고 경쟁이 다 스마트폰 쓰니까.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쓰는 거고, AI도 이제 곧 우리가 다 AI를 쓸 거예요. 그러면 AI를 쓰는 것 자체가 그 기술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수많은 지금까지 있었던 툴들을 대체해 줄 뿐인 거죠. 업이 그 툴로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업이 이거 툴을 다루는 사람이야 하면 AI가 다 대체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AI 시대에 뭐 어떤 직종이 떠오른다, 그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재능 있는 게 뭐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막 지금 뜬다고 해서 거기에 쫓아가는 거? 지금 코딩 배우는 사람 있나요? 물론 배우는 사람 있겠죠. 근데 그게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제 얘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 그 마케팅 팀에서 브랜딩하고 이런 감각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봐야겠다라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졌고, 그럼 내가 회사의 브랜딩을 키우고 이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만들고 했던 것들을 나에게 한번 해보자. 나라는 재료로도 내가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브랜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게 이 드로앤드 유튜브 채널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제 저를 유튜버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스스로를 유튜버라고 정의하진 않거든요. 회사 소속 직장인이었다가 지금 프리랜서가 됐고 혼자 일하고, 하지만 내가 하는 업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도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때도 디자인을 했고, 근데 지금도 똑같이 하는데 그 재료가 회사가 갖고 있던 그 재료를 가지고 했냐, 회사의 브랜드 이야기로 만들었냐, 아니면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었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더 좋아요. 창작하는 거, 뭘 만들어내는 거. 그건 그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럼 앞으로도 뭐를 만들지는 모르는 거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라는 재료를 가지고 드로앤드를 기획했잖아요. 내 삶이나 경험,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내가 나라는 재료로 이렇게 만들 줄 알면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사람이 자기를 가지고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쉽잖아요. 제일 값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제일 어렵던데요? 그래서 메타인지의 중요성이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알아가는 거. 자기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건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그것만 알면 쉽거든요. 제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어떤 특정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이게 떠오르는데 다른 사람 다 이거 배운다는데, 다른 사람들 이거 한다는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나 이런 거에서 훨씬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기보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집중해서 내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진로 고민이 훨씬 쉬웠고, 요즘 그 뉴스들이 너무 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그 컨텐츠가 관심을 받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 보경 PD 우리도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런 거 있었고,
대학교 때도 그런 거 있었고, 네, 몇 년 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떠오른다, 이거 떠오른다, 뭐, 계속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 흔들리려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좀? 사실 저도 지금은 괜찮은데 20대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게 잘 안 잡혀 있을 때 정신적 자립이 아직 잡히기 전에는 쉽게 흔들리게 되고, 누가 얼마 받는다더라, 연봉이 어떻다더라, 이 직종이 뜬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당연히 헷갈리고 저게 맞나, 내 길이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확신하는 게 어느 정도의 대학 안 들어가면 망한다. 어느 정도의 직장 안 들어가면 망한다. 이 나이 때 이만큼 못 모으면 이만큼 연봉 못 받으면 망한다. 이러는데 안 망해요. 진짜 솔직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망하는 사람은 내 내면의 목소리 못 듣고 있다가 이거래 쫓아가다가 정작 나이 들어서 자기를 못 해가지고 그때 이런 거 해볼 걸 후회하는 거? 난 그게 진짜 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 돈이 있어도 몸이 늙어서 이제 못한다. 이런 게 난 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AI 툴이 또 발전하고 또 이럴수록 나이의 제한도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이게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고, 인간이 나의 일이 대체돼서 막 내 일을 잃어버리고 내가 일을 빼앗기고 내가 돈을 못 벌고 이게 아니라, 나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인간이 노동에서의 시간을 줄이고 더 인간답고 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앤드류님은 지금 AI를 사용하시면서 업에 뭔가 도움을 받거나 하시는 거 있어요? 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저는 제 일이 저의 이야기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의 데이터를 이 AI에게 학습시키고 있거든요. 특히나 저는 또 혼자 일하다 보니까 이거의 한 가지 단점이라고 뽑자면은, 혼자 일하는 게 아이디어를 내는 거나 아니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나 이런 거에서 좀 어려움을 가져요. 근데 이게 이 친구랑 계속 대화하면서 아이디어 뽑고, 이 친구랑 같이 기획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수록 내 말을 이 친구가 더 잘 이해하고, 너무 좋은 툴이어가지고 저는 좋은 동료들이 생겼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 심리 상담 해주는 애, 드로잉들 일 도와주는 애, 뭐 도와주는 애, 이렇게. 이게 또 하나의 그 소셜미디어가 전통 미디어가 갖고 있었던 그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거라면, 그래서 저같이 평범하고 일반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거라면, 전 AI가 그 큰 조직이 갖고 있던 그 인력, 맨파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일반 개인에게 나눠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인터넷이 발전될 때 기업들만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 개인용 PC가 생기고 가정마다 컴퓨터가 생기고 이러면서 엄청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AI가 모두에게 보급되면서 그 혼자서는 못하던 것들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된, 그렇게 바라보면은 너무 막 미래를 디스토피아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강점을 찾아야 돼요. 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제가 일찍 진로를 찾았지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에, 왜냐면 저는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외국인이지, 영어 잘 못하지, 문화 잘 모르지, 미국 학위도 없지, 끌어줄 선배나 뭐 인맥도 없지, 뭐 하나 좋은 게 없어. 누구한테 고용되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그럼 나는 어떻게 나를 스토리텔링 할 것인가, 배울 것인가. 나는 한국에서 왔다. 나는 한국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유행에 엄청 민감하다. 난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빨리 읽는다. 내가 갖고 있는 감각이 이 시장에 좀 더 신선해 보일 수 있다. 이게 다 강점인 거죠. 내가 숨길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그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나만의 그거를 특별함을 만드는 거고, 야부리. 저는 그것도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AI 시대에서도 또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이 또 아직까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AI로 더 잘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나에 대해서 분석도 잘해주고 나에게 잘 맞는 답변을 내주고, 그래서 저는 희망차게 보고 있습니다. 진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세상에 떠드는 이야기 말고 내 맘속에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오늘 자립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